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제가 경험한 사례 말씀드릴게요. 전 예전에 제가 담당한 고3 아이가 수능을 마치고 대학 입학할 때까지 잠시나마 알바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 공무원이 알바했다가 수급제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가족들도 그 아이가 알바하지 못하게 다 막았죠. 저도 그 아이에게 알바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이는 자기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서 직접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친구들은 자유롭게 알바를 하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그 점도 아쉬워했고요. 문제는 이런 경우가 한두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사회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사회로 나왔을 때 적응도 더 잘하고 자기 자신도 더 배우는 게 많을 텐데 돈을 떠나서 사회를 경험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또 수급자분들은 수급비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을 하면 수급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자 입장에서는 일에 대한 시급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나는 수급자분들은 식당 서빙이나 설거지, 건축 일용직, 건물 청소, 트럭 운전과 같은 고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건강이 안 좋은데 당장의 생계 때문에 이런 일을 진통제와 파스를 붙여가면서 쉬는 날도 없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일에서 받은 급여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고 의료급여에서 탈락한다면 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수급비가 적어서 당장 월급 많은 곳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다른 여러 상황들도 고려하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진행 영상을 준비했던 건데요. 이걸 두고 어떤 분께서는 수급제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이만큼만 벌어라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냐. 더 노력해서 수급제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야지 방송이 너무 부적절하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 의견에 일부 공감을 하고 정부에서도 수급자가 일을 해서 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급자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잘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세요. 근로소득공제가 좀 더 많이 돼야 일해서 돈을 벌어보자 라고 생각할 텐데 돈을 조금만 벌어도 바로 수급비를 깎아버리니까 일을 하려는 의욕이 사라지죠. 돈을 벌어도 일정 기간 수급 자격을 유지시켜 준다면 수급자분들도 돈을 벌어보려고 할 것이고 수급자분이 일을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했을 경우 그 일을 그만둬도 수급 자격을 다시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한다면 수급자분들도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볼 텐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상 이걸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는 몇몇 분들은 수급자는 왜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을 안 하냐? 게으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 심하게는 내 세금 아깝다 라고 하기도 해요. 그냥 툭 던진 이런 말 때문에 수급자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분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 너무너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정책을 잘 만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쉬운 해결 방법인 것 같아요. 수급자분들과 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편가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지난 여름에 내년도 수급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했었는데요. 물가가 오른 비율에 비해 수급비가 너무 조금 올라서 저는 오히려 수급비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급비를 많이 주지 못한다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급자분들 중에는 일하고 싶다는 분 많으세요.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해도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일을 하는 게 유리한지 안 하는 게 유리한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있어도 한다고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수급자분은 취업 시장과는 점점 거리가 더 멀어져서 나중에는 취업 자체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급자분들도 정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